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 이익공동공용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의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조차도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름대로 뭐 필사의 카드로 한번 던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코로나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과 이익을 공유하자,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자, 국회에서 이 이익 공유제가 토론된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아닙니다. 그때는 협력 이익 공유제였는데 취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방법인데, 이것은 구소련 시대 이 계획 경제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비판이 당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게 힘든 걸까요? 자, 이낙연 대표 이 이익 공유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하자,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시끄럽습니다만 딱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이 좋아서 이익 공유제지, 이게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이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며 코로나 양극화에도 이겨야 합니다. 격차를 줄일 체계적 창의적 제도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돈을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낙연 대표의 발상을 가지고 지금 국회가 뜨겁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같은 사람은 실현 불가능 방안이다,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얘기한 것으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정의당도 과거에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위상이 점점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힘든 이유는 이 핵심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는 말을 이낙연 대표는 반복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방식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홍익표 단장에게 달려있다, 맡겼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니까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그 개념적 뿌리가 협력이익공유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은 2016년 11월 8일 소위원회에서 딱 한 번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기록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당시 정방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옛날 소련에서 구소련의 계획경제상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처럼 복잡한 수식과 산식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정부 측은 반대한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계획경제상의 가격을 설정할 때 복잡한 수식과 산식이 있어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이 몇 차 협력업체까지 이익을 나눠야 하는지, 나눈다면 각 협력업체가 이익에 기여한 몫을 어떻게 계산할지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당시 정만기 차관은 맨 앞에 있는 대기업부터 맨 끝단에 있는 간해수공업까지 이익을 나눠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정부나 법이 기준을 세우는 것은 우리 경제체제 내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들 겁니다, 정말. 자, 이런 협력 이익 공유제를 한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것도 첫 관문은 코로나19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일입니다. 누가 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같은 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본 대기업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구분하는 협력 이익 공유제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익공유제는 방역조치로 인해 누구는 영업을 하고 누구는 못하게 되는 기준에 대한 불만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나눠서 또 얼마나 더 많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기여하고 이걸 계산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 지금 당시 정차관은 성과가 금전적으로 딱 나타나면 과사기가 되게 편한데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공정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훈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성과 공유제의 실태를 언급하며 이미 예정돼 있던 납품 단가 인하를 조금 해주고 혜택을 받겠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이익 공유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상의 문제, 사적 계약의 부분 등은 더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헌법 문제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사전 이익 공유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 헌법 정신을 어겼다는 문제 때문에 헌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법상 통상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낙연 대표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불쑥 던져버렸습니다. 화두를 던진 게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경에 처해 있고 이낙연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점점 더 폭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2월에 28%까지 이낙연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당시 2위는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14% 수준이었습니다. 2배쯤 많았던 이낙연, 압도적인 1위.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의 2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여론조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무리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공유제라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소련의 계획경제냐? 지금 이낙연은 대한민국 경제 가뜩이나 민주당이 기업 규제를 많이 해서 사회주의냐고 비판하는데 이건 역시 사회주의로 가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불쑥 내놓은 유치한 발상이 아니냐 싶습니다. 아무튼 이익 공유제 때문에 5년 전 국회 속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는 뭘 가지고 돌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1월 1일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그래서 18일 날 기자회견 때 깊어질 겁니다. 어쩌면 사면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낙연이 던지는 이 아무거나 카드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지는 좋으나 실현 방법이 힘들다면 빨리 고쳐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